적벽대전 일개요. 천지는 넓고 복룡봉추와 같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인재들은 많다. 적벽대전은 동탁사후 3분된 중국 대륙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적벽대전은 208년 중국 후한 말기에 벌어진 대규모 수군 전투로 조조의 북방 세력이 유비와 송권의 동맹군에 맞서 싸운 사건이다. 당시 조조는 북방을 통일하고 남하를 시도하며 어마어마한 병력을 동원했지만 유비와 송권은 힘을 합쳐 대항하기로 결의했다. 조조는 약 80만 대군을 이끌며 형주를 차지하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 대군의 규모는 당대 최대 수준으로 유비와 송권의 병력에 비해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불리한 유비와 송권 모두 합심하여 타개책을 마련했다. 특히 이 전투에서는 송권 진영의 군사적 전략과 주유와 제갈량의 계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조조의 군대가 수군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장강을 사이에 둔 지리적 조건을 이용해 불리한 전황을 뒤집을 방법을 고민했다. 바로 화공작전 즉 불을 이용한 공격 전략으로 승부를 냈습니다. 제갈량은 강풍의 방향까지 예측하며 계책을 진행했고 주유는 이를 실행에 옮겼다. 결정적인 순간 동맹군의 화공은 조조의 수군을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어 대패로 이끌었습니다. 조조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 겨우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그의 남하 전략은 좌절되었다. 이 전투는 단순히 승패를 가른 사건을 넘어 이후 삼국의 권력 균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역사적 전투로 꼽힌다. 유비와 송권은 이 승리를 바탕으로 각각 서촉과 강동 지역에서 세력을 굳혔고 삼국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적벽대전은 단순한 전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하의 흐름을 바꾼 전략과 계책이 돋보이는 만큼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소의 잔당을 모두 일소하고 황하를 중심으로 대륙의 대부분을 평정한 조조는 허도로 개선하여 208년 6월 승상에 오른다. 영웅은 안주하지 않는다. 조조에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다. 조조는 눈길을 강남 이남 지역으로 돌렸다. 적벽대전은 208년 11월 장강 적벽과 오림 유역에서 조조군과 송권 유비 연합군이 대결한 전투이다. 1. 전투 배경 200년 조조는 송권을 토로 장군에 임명하고 회계태수를 겸임시킨다. 201년 사마이가 상계연으로 청거된다. 201년 유비는 연암 전투에서 허도를 공격하려다 몸소 남하하여 온 조조에게 패해 형주 유표에게 의탁하고 신야에 주둔한다. 이해의 관우는 하북 관정의 집에 묵었을 때 그의 차남 관평을 양자로 드린다. 202년 조조는 송권에게 서신을 보내서 아들을 허도로 보내라고 요구한다. 송권은 주유와 어머니 오국태와 상의하여 거절한다. 203년 송권은 부친 송견의 원수 황조를 토벌하러 나서 그 수군을 격파한다. 황조 밑에서 예우를 못 받던 감령이 송권에게 와서 황조 토벌의 지휘를 맡는다. 주태는 원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몽 등과 함께 산월족을 공격하여 승리한다. 207년 송권은 황조를 공격하여 많은 포로를 획득한다. 207년 6월 원소잔당을 일소하고 화북 평정을 마무리 지은 조조는 드디어 승상에 오른다. 곧바로 직접 군사를 일으켜 남정을 시작한다. 208년 송권은 다시 황조 토벌에 나선다. 하구 전투에서 여몽, 감령, 능통, 동습 등의 활약으로 거성을 함락시키고 부친의 원수 황조를 참수하여 강하를 평정한다. 1. 강동의 안정 200년 19세의 제후로 올라선 송권은 장강 동쪽의 기름진 지대에서 뛰어난 인재 등용과 노련한 용인술로 호족들의 협력을 순조롭게 끌어내어 안정적으로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는 실리를 추구하는 유연한 외교수를 바탕으로 오를 보전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도모했다. 이는 부영 송견, 손책의 후광을 바탕으로 주유, 정보 등 문무 대신의 보좌가 큰 힘이 되었다. 이 융중대책 201년 이후 4년간 유비 삼형제는 유표가 마련해준 작은 고을 신야성을 다스린다. 그동안 하북에서는 조조가 원소 잔당을 일소하는 중 이어서 황하 이남의 땅에는 소강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유비에게는 비옥지탄의 시절이었다. 유표에게 초대되어 형주성에서 유표와 술 한 잔을 기울이던 어느 날 유비는 뒷간에 갔다가 자기 널쩍 다리에 살이 오른 것을 보고는 자신도 깜짝 놀랐다. 유비는 자리에 돌아오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유표가 놀라서 묻는다. 유왕숙 어찌 된 일이오? 유비왈 나는 항상 전쟁터에 있으면서 말 한 장을 떠난 일이 없었소이다. 그래서 군살이란 모두 빠졌었지요. 헌데 지금 이렇게 태평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렇게 군살이 또 생기지 않았소이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벌써 늙음악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해놓은 공업이란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을 슬퍼하고 있나이다 하였다. 이렇게 비육지탄하던 유비가 형주 지역의 장모와 진손의 반란을 진압하여 유표와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자 유표의 장수 채모가 유비를 경계한다. 그는 유표의 차남 유종의 외삼촌이다. 채모와 그의 누이 채씨 부인은 유종을 후계자로 만들려 하는데 유비의 등장이 그들에게 달갑지 않는 것이다. 207년 채모는 계량 등과 공모하여 연애를 이용하여 유비를 죽이려 한다. 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연애에 참석하러 갔다가 이적의 도움으로 소문으로 도망친다. 유비는 에마 정로마를 타고 도망치다가 험한 물살과 폭이 넓은 단계라는 강을 만난다. 유비가 정로에게 오늘은 애길이다. 힘차게 울어라 하자 정로는 삼장약 9m이나 뛰어올라 단계를 건넌다. 유비는 주둔하고 있는 신야를 향하여
정신없이 정노마를 몰다가 수경선생 사마휘를 만난다. 사마휘는 지모를 갖춘 군사를 맞아들이라며 복룡과 봉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만 얻어도 천하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다. 유비는 이윽고 서서라는 훌륭한 군사를 얻었다. 207년 조조가 군사를 거느리고 북쪽으로 정벌을 떠났을 때였다. 유비는 유표에게 지금 조조가 군사를 모두 데리고 북벌정벌에 나섰으니 허도는 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군사를 일으켜 기습한다면 허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진언하였다. 하지만 유표는 나는 지금 9고을을 차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데 더 무슨 일을 꾸민다는 말이오? 라며 차갑게 거절하였다. 삼국지사 연습 207년 6월 조조가 승상이 되어 형주로 진격해 오자 유비는 서서의 활약으로 조조군에 맞서 선전한다. 유비는 처음으로 군사를 맞이하여 전투에서 체계적인 전략으로 승리를 하게 된다. 조이는 유비에게 복수전을 펼치지만 번성공방전에서 서서의 활약으로 패하자 조조는 서서의 어머니를 볼모로 잡는다. 이에 서서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서 조조에게 가면서 융중에 응거하는 현자를 소개한다. 그는 저 같은 사람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반딧불이의 형광이라면 제갈량은 호월천리의 밝은 달입니다. 라고 말한다. 군사의 필요성을 절감한 유비는 제갈량을 모시기 위해서 정성과 예를 갖추어서 삼고초려한다. 유비의 삼고초려가 유명한 것은 융중 대책 때문이다. 유비의 인품에 반해서 마음을 연 제갈량은 와룡, 초당의 벽 위에 걸린 지도를 가리키면서 유비에게 단계적 천하통일 전략을 제시한다. 천하의 변화가 생길 터이니 상장 한 명에게 명하여 형주의 군대를 완영과 낙양으로 진군하게 하고 장군 자신은 익주의 병력을 이끌고 진천으로 나아간다면 백성이 어찌 감히 대그릇에 담은 밥과 병에 넣은 장으로서 장군을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하삼분지계이다. 형주와 익주를 취한 뒤 동쪽의 송권과 연합해 북쪽의 조조에 대항하라는 것이다. 유비는 이 방안을 즉시 채택하여 촉한 건국의 강령이 된다. 실제로 이 융중대는 훗날 관우가 형주를 잃고 유비가 효정에서 육손에게 패할 때까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유비가 드디어 용을 얻었다. 두보가 이들의 만남을 노래했다. 물고기와 물이 3번 만에 만나더니 사해에 풍운이 일어났구나. 유비는 즉시 제갈량을 군사로 맞이한다. 관우와 장비는 제갈량이 갑자기 2인자로 올라서자 매우 불편해했다. 그러자 유비는 나와 공명은 수어지교 사이이다. 즉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후로 두 아우는 입을 다물었다. 삼장판경혼 208년 7월 병이 든 유표는 유비를 불러 가업을 맡아달라고 요청하지만 유비는 겸허히 사양한다. 정사는 유표가 유비를 시험했다고 본다. 208년 8월 유표가 죽고 유표의 장자인 유기와 첩실인 채씨 부인의 아들인 유종이 후계 문제로 내분이 일어난다. 권력 다툼에 승리하여 집권한 유종은 조조가 10만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남하하자 외삼촌 채모와 공모하여 조조에게 항복한다. 제갈량이 유비 진영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지휘한 곳이 유비군 4,000명으로 조조의 하우돈 5만 병사를 상대한 방망파 전투이다. 제갈량은 방망파에서 봄날 건조한 날씨를 이용하여 하우돈 병사를 마른 계곡으로 유인하여 화공을 퍼붓고 매복시킨 복병으로 3만여 명을 괴멸시킨다. 이 전투로 인하여 그를 반신반의하던 관우, 장비의 신임을 얻는다. 하지만 물밀듯 쳐들어오는 조조군에 계속 밀려난 유비는 유표의 사망 소식을 모른 채 유종이 거주하는 양양에 도달했으나 입성이 거부당한다. 제갈량이 유종을 없애고 형주를 지배해야 한다고 가난하 유비가 인도와 천시에 반한다며 거절하였다. 이때 유종의 측근 및 다수의 형주 사람들은 유비에게 기순한다. 이 급박한 와중에도 유비는 유표의 산소에 들러 술 한 잔을 올리며 그의 명복을 빈다. 이때 평소 유비를 흠모하던 양양의 백성 10만 명이 그를 따라 나섰다. 208년 9월 조조는 양양에 무혈 입성한다. 유비는 제갈량의 진언에 따라 강릉으로 가기로 결정한다. 황충과 위원이 유종에게서 나와 장사태수 한연의 지휘하에 들어간다. 유비는 조조를 피해 도주하지만 10만 명의 백성들이 유비 일행에 따라 붙었기에 유비군의 행군도 하루에 10리 정도 밖에 나아가지 못했다. 이들 중에는 부녀자와 노인 병자들도 많았다. 유비는 피난민의 짐을 자신의 부하들과 나누어서 직접 등에 메고 도보로 이동했다. 먼저 행군하여 강릉을 지켜야 한다라도 진언이 계속되지만 유비는 지금 사람들이 나만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이들을 버리고 갈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며 이들과 끝까지 함께한다. 유비는 포구에 도착하자 제갈량과 관우를 유기에게 보내면서 노약자 및 아녀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보냈다. 그리고 나머지 장비, 조운 등 장수들은 백성들을 호위하면서 피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이미 조조군은 신야를 넘어 양양을 접수한 뒤 유비군을 바짝 추격해오고 있었다. 208년 10월 조조는 조순과 문빙에게 기병 5천을 주어 급히 유비를 추격하여 당양현 장판에서 유비 일행을 급습한다. 유비는 처자와 헤어지고 측근이던 무축과 간홍도 행방이 묘연해졌다. 후군을 맡은 장비가 당양벌의 장판교에서 20여기를 이끌고 강을 방패 삼아 다리를 끊어버리고 금강 역사처럼 버티고 서서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외친다. 나는 장익덕이다. 누가 나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는가. 장비가 조조군을 지체시키고 있는 사이에 유비와 백성들이 도망갈 시간이 생겼다.
이때 유비는 많은 백성들이 조조군에게 도륙당하자 자신의 책임을 한탄하면서 자살하려 했지만 주위의 만류로 실패했다. 유비는 자신의 부덕을 탓하며 백성들에게 자기를 따르지 말고 각자 갈 길을 가 생명을 보전하라고 말하자 뒤따르던 백성들은 일제히 엎드려 울며 흙을 주워 먹는 한이 있어도 간악한 조조 대신 유비를 따르겠다고 대답했다. 조은이 풀맛 안창으로 조조의 천군만마를 헤집고 다니며 순우도에게 붙잡다. 유비의 간부인과 구하고 한민가의 우물 근처에서 다리를 다친 채 유비의 아들인 아두 훗날 유선을 안고 있던 미부인을 발견했다. 조조군이 추격해오자 미부인은 조은에게 아두를 넘긴 후 짐이 될 수 없다 하여 우물에 뛰어들어 자결했다. 조은은 흙벽을 무너뜨려 우물을 메워 부인의 시체가 적군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았다. 그리고 아두를 자신의 갑옷 흉곽 안쪽에 넣고는 순우도 등 적장을 참한 후 무사히 유비군의 진영으로 돌아왔다. 유비 일행은 장강 연안 한진에서 유표의 장남인 유기의 지원군을 이끌고 마중 나온 관우와 제갈량의 선당과 합류해 간신히 사지에서 벗어나 하구로 피신했다. 조조군은 결국 유비군의 추격을 단념하고 남하하여 강릉을 점령하고 전열을 가다듬는다. 사양자의 형편. 이번 적벽대전에 동원된 병사는 조조군 22만, 조조군 15만, 형주병 7만, 삼국연해 83만, 손유연합군 5만, 송권군 3만, 유비군 2만, 삼국연해 10만으로 추정한다. 참여 장수와 모사를 보면 조조 진영은 조조, 하우돈, 서왕, 이전, 조인, 허저, 장료, 장합, 채모, 장윤, 우금, 순유, 정옥, 악진, 모계, 마연, 장애, 사마의 등이다. 송권 진영은 송권 지휘를 주유에게 맡기고 합비 공격, 주유, 노숙, 여목, 능통, 정보, 한계, 선봉, 제갈근, 한당, 동습, 장음, 진무, 감령, 감태, 여범, 서성, 정봉, 육손, 주태 등이고 유비 진영은 유비, 제갈량, 방통, 유기, 장비, 관우, 조은, 관평, 미축, 미방, 송건, 주창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세 인물이다. 사마이, 제갈량, 방통, 주유 등이 혜성처럼 등장했다는 것이다. 사마이는 201년에 청거되었으나 나오지 않다가 208년에 세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제갈량은 207년 출산한 새내기이고 방통도 연안계로 화려하게 등장한다. 이들이 적벽대전 이후에 펼쳐지는 위촉 5삼국 시대의 주역들이다. 적벽대전은 주유에 의한 주유를 위한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주유의 동무대였으나 손유연합군을 승리로 이끈 이후 210년 요절하고 만다.